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제가 이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 북한 관련한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 분석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실험 징후 이 징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들의 반응 그리고 이 북한 내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따로 북한 문제로 시큐리티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 군부 세력이 약진하는 이 모습 그리고 지금 밀란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움츠리고 있는 북한 정권 이 모습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강대강 대결을 선언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큰 소리는 쳤지만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보입니다. 북한이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평양 노동당사에서 열고 조직 문제와 방역 문제, 당 규약 개정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라며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유권은 곧 국권 수호의 문제라며 국권을 수호하는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에 바로 서야 하며 무력과 국방 연구 부문에서 강행 추진되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한다 라며 보도되지 않은 몇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대적투쟁과 대외 사업 부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북한 그 어느 매체에도 한국이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대적인 인사이동입니다. 당 핵심 요직인 조직지도부장 김재룡이 당 비서로 승진하면서 우리의 감사원장격인 당 중앙검사위원장으로 이동했고 조직지도부 자리는 조영원이 겸직하며 당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대미통이었지만 지난 2년여간 밀려 있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리성권을 밀어내고 새 외무상에 발탁됐는데요. 이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군부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었던 박수일 상장이 대장으로 진급해 사회안전상에 발탁되었고 국가보위상 역시 총참모부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리창대 상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사회안전성 부상으로 추정되었던 리태섭 상장이 대장으로 진급해 총참모장에 발탁되었고 공군 출신으로 국가보위상에 앉았던 정경택이 총정치국장에 기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리태섭 총참모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박수일 사회안전상과 리창대 국가보위상이 새롭게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멤버도 물갈이했습니다. 김정은 후계자 시절부터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림광일 정찰총국장과 권영진 총정치국장이 모든 직위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리태섭 총참모장과 조경철 보위국장, 박수일 사회안전상,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중앙군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군부 인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는 조영원 계열이 당 권력을 강화하고 박정천 계열의 군부가 군사와 보위, 치안 등 국가 무력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점점 더 격화되는 권력투쟁, 과연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정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는데 위원장은 김정은, 부위원장은 리병칠이었다가 박정천으로 교체가 됐고요. 이 당측 위원은 당인사는 조영원 조직당단 비서, 김조국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오수용 중앙위 정무부 부위원장 등 단 3명에 불과하고 군 인사는 리병철 그리고 오일정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108군단장,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정경택 총정치국장, 리영길 국방상, 리태섭 총참모장, 조경철 보위국장,
박수일 사회안전상,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총 11명에 달해서 이 군부가 모든 무력을 장악을 했다라는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고요. 자, 이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조선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뭐 그건 뭐 섭섭할 거 전혀 없죠. 우리도 북한을 주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남북 관계는 강대강으로 서로 간의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이다 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좌파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쪽 계열들은 원래 센 놈한테 약하고 약한 자에게 세게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구시키면서 굉장히 강경 모드로 이렇게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또는 누구를 직접 이름을 대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뭐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이런 소리 일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진짜 까불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영원 주도하에 사회안전무력 그래가지고 경찰들하고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간에 어이없는 열병식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영원이 군부들에게 나도 이런 무력 가지고 있어 라고 과시를 한 게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번 인사에서 그 사회안전무력을 책임졌던 사회안전상, 우리 지금 경찰청장이죠. 그 사회안전상이 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군인이 돼도 뭐 군인도 조영원 계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군인이라고 전부 다 막 박정선 밑에 줄 다 섰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박수일이는 지난 작년 여름이죠. 쌀을 가져왔다, 쌀을 수입했다, 남포로 뭐 그런 미명으로 박정천과 리병철을 일시적으로 날렸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날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정철 계열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박수일이 이번에 당시 그 총참모부 제1 부총참모장이었던 박수일이 1군단장으로 좌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별을 하나 더 달고 대장으로 진급해서 사회안전상으로 중앙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말은 사회안전무력도 이 박정선을 비롯한 이 강경 군부 인사들이 획득하게 됐다라는 말이 되고, 작년 1월에 있었던 그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여기에서 군정, 군령 모든 것을 다 수행한다. 과거에는 이 수령의 명령을 대신 집행하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령 다 빼고 그냥 여기에서 의논해서 여기서 결정한다라고 규약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지금 김정은이지만 위원장 아니더라도 이 위원 중에서 누구라도 회의 소집할 수 있고 그가 회의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군부 인사들이 11명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군부 인사들이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북한의 권력이 군부로 급격하게 이동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리창호 정찰총국장이라는 사람이 중앙군사위원이 됐는데, 이 사람 이번에 진급해서 별이 2개가 됐어요. 여기 지금 뭐 완전 어마어마한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별 2개가 지금 중앙군사위원회에 갈 정도로, 이런 사람도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리창호라는 사람을 당겨 올린 그 세력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리창호 이전에 뭐 임광일 이 정찰총국장하고 뭐 했던 이런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청되었겠죠. 아무튼 이 북한이 이번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뭔가 강경한 모드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워낙 강경하니까 맞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핵실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방력 강화하자 뭐 이런 정도 했는데, 이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 일을 챙길 여력이 없는 중국이 당분간 사고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날짜만 계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서 주목됩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현지 시각 6월 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또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할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라며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비핵화는 중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핵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핵실험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북한의 주요 도발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의 전위 세력으로 그 입지를 굳히려는 성격이 짙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안보 정상화,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행사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말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장주인 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와 최선희의 외교 전면 등판이 과연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협상에서 미국이 정말 또 속아 넘어가 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야, 중국의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니까 공식이라고 봐야 되죠. 핵실험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지금 추가 제재하지 마라, 아직 핵실험 안 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에게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왜? 지금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 위기, 그리고 이 권력 교체 또는 권력 연임, 이 상황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내적 위기, 대외적으로는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죠. 여기에 북한이 또 핵실험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중국의 대외적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건 이제 시진핑의 3년임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러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중앙 전원회의를 통해서 최선희가 지금 외무상에 복구를 했는데, 사실 리성공 같은 이런 자가 외무상을 해서 외교 행위를 나선다? 웃기는 일이죠. 지금 우리 재벌들에게 또는 우리 인사들에게 감자바위를 먹이고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자, 아주 건방진 자가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아주 겸손하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최선희, 과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자주 하고 했던 대미통이기 때문에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시켰다는 것은 우리 미국 당신네들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니까 이거 한번 봐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구애죠. 그래서 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마쳤지만 중국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북한 자신들도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한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뭔가 워낙 지금 한미 또 일까지 해서 세게 나오니까 야, 이거 하다가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협상의 여지도 있다 라는 사인을 미국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들의 권력, 이 시진핑의 권력 4년임을 마이너스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경고를 한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민심이 그냥 흔들리고 있죠. 거기다가 식량 위기,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치달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올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인원들을 동원했죠. 그 인원 동원 속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심이 격앙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기에 이 큰일 났구나, 건드리지 마라, 인민들 건드리지 마라, 이런 지시를 전면적으로 내렸다는데 보겠습니다.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중국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만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모든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거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8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민심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일선에 밀란주의 경계령을 하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올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은 무서운 기세로 탄압했던 북한 당국이 전국 당과 사회안전기관에 민심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문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의 북한 내 한 사법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초 사회안전성 각 도와 시, 군, 구역안전부와 말단 분주소에까지 주민을 자극하지 말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지시문에 따라 각 기관이 조직별, 기관별로 집행정형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집행정형이란 수행방법 수정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북한의 사법 집행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 같은 지시문을 하달한 것은 민심 때문입니다. 당국은 극심한 식량 난으로 전량 세대가 증가하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 통제와 당국의 거센 옥죄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개별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상황을 더는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RFA 소식통은 사회적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부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고 안전원들이 인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아 이를 그냥 뒀다가는 민심 위반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지시문으로 안전기관들에 대한 고삐를 죄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RFA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인민들을 대하는 안전원들의 태도가 많이 순해졌다 라면서도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중앙당국에서 밀란을 우려해 주민을 자극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문까지 하달할 정도로 위태로운 북한, 과연 얼마나 더 버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올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미사일 쐈죠. 마지막으로는 8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들 다 합하니까 한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면은 북한 인민들 백신 다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식량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상당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며칠간은 이 굶주림을 버틸 수 있는 이런 옥수수라든지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허공에다가 아무 의미 없이 날려버렸죠. 물론 그들은 기술 개발 이런 그 과정이었다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기술 개발이 아니고 이미 다 기술 개발해 놓은 그 미사일을 그냥 정치적 행위 때문에 쐈다.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것이죠. 그 정치적 행위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 이런 그 당사국들의 긴장만 더 고조시키고 적대감만 더 고조시키니까 마이너스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보 통제가 100%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바보가 아니죠. 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저 미사일 한 발 얼마지? 계산하는 것이죠. 미사일 한 발 1,000만 달러씩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그럼 다 합하면 얼마야? 계산 다 해보면 5천만 달러, 어떤 사람은 8천만 달러 계산 나오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이번 1월부터 불러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지켜라 밤새도록 4월 25일까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열병식 하나로 불러 모아서 지금 마스크도 안 씌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전국에 코로나를 창궐시키고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회 안전성, 우리가 지금 경찰이죠. 이런 자들이 이 국민들, 이민들을 수탈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장마당에서 때려잡아가지고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 포치, 즉 이 전체적인 지시 지령이 전 사법기관에 다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RFA 소식통이 사법기관에서 직접 공문을 받은 바로 그 사법계열 인사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이 민심의 위반, 밀란이 일어날까봐 겁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당장 지금 며칠간 이 경찰인 이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안 괴롭히니까 좀 좋은데 저것들이 결국 우리를 수탈해서 먹고 사는 놈들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라고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불신 계속 더 골이 깊어져서 북한의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